자, 최근에 시중은행에서요, 하루 평균 8,779억 원, 그러니까 약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매일 빠져나간답니다. 저도 얼핏 보긴 했는데, 저희 고객분 가운데 이 같은 뉴스를 보고 전화를 해왔어요. 대표님, 지금 뱅커런 같은데 은행에 돈 넣어놔도 되나요?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실제로요, 지난 10월 26일 기준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에 수시 입출금식 예금을 포함한 요구불 예금이 하루 평균 8,779억 원씩 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약 27조 원, 엄청난 돈이죠. 약 27조 원이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한다는데, 그래서 시중은행들도 요즘 예금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을 뱅커런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사실 우리가 뱅커런이라고 할 때는 은행이 부도날 정도로 부실해져서 망하기 전에 돈을 얼른 빼려는 사람들이 은행으로 막 달려가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중은행들 엄청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뱅커런이라니요,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그리고 내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선 요구불 예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아직 뚜렷한 용도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대기 중인 시중 자금을 뜻합니다. 최근 빠져나간 돈들은 이 같은 요구불 예금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대부분의 돈들이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투자 시장에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은행에서 돈은 빠져나갔지만 반대로 주식시장의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20일 기준 80조 원 넘게 몰리면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 국내 주식시장 활황이지 않습니까? 전일 미답 4천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 시장이 지수가 계속 높아지는 것은 미국 시장이 견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컨대 AI라든지 반도체, 자, 이것들이 미국의 경기 또 AI 산업, 반도체 산업이 좋지 않으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주식이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 주식시장보다 한국 주식시장이 더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의 기초는 미국과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인에게 달러 자산은 필수다. 그런데 달러 그 자체로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이 심하죠. 물론 한국 정부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결제 수요 때문입니다. 예컨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화 보유고도 만약의 경우에 기업들에게 달러 국제 결제 수단이니까 달러를 융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고, 기업들도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원달러 환율도 많이 변동하지만 항상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개인은 무역하지 않죠? 개인은 따라서 달러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컨대 미국의 달러로 투자하는 ETF라든지 예컨대 애플이라든지 이것이 달러 자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불리면서 만약의 경우 달러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점 꼭 구별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빼서 투자 시장으로 가면 정말 괜찮을까요? 요즘 그런 걱정으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금값이 크게 떨어졌죠. 예컨대 지난 2주 동안 시간적으로 보면 영업일 기준 토일 빼고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 한 열흘 동안 국제금 시세는 10%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국내 금 시세, 이것을 KRX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KRX 국내 금 현물 시세인데 이것은 20%씩이나 떨어졌고,
자, 그렇다면 최근에 금값은 왜 이토록 크게 떨어질까요? 이것은 주식시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국제금 시세랑 국내 금 시세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결과적으로 국내 금 시세가 국제금 시세보다 2배 이상 폭락했을까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국제금 선물 지수입니다. 영업일 기준 지난 한 1, 2주 사이에 10% 정도 하락했는데, 예컨대 10월 17일 날 최고 25,590을 찍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23,190 정도이니까 약 10% 정도 떨어졌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한국금 시세입니다. 현물 시세를 금덩어리를 사지 않고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KLX 금 현물 시세인데, 이것도 보면 고점 대비 20% 정도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금 시세가 10% 하락했는데, 나머지 10%는 무엇일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10%.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비롯한 중국, 이 동양권에서는 금을 외국 사람들보다 더 좋아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을 과도하게 매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 시세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더 빨리 오르죠.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과적으로 보면 국제금 시세랑 맞추어 갑니다.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조정이 되면서 10% 하락했죠. 여기에 실물금은 금덩어리를 사면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하니까 최근에 금을 샀던 분들은 최대 손실 플러스 세금해서 30% 정도의 비용이 발생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국내 금 시세도 보면 10월 16일 날에 32,795 KRX 금 현물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26,320원을 찍고 있으니까 20% 정도 폭락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 또 국내 금값은 왜 이렇게 지난 1, 2주 동안 크게 폭락했을까요? 사람들이요, 금하면 인플레이션, 돈같이 해지 수단으로도 생각하지만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잖아요. 자, 안전자산은 위험자산과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과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 주식 투자하니까 계속 돈을 버니까 국내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 해지용 금보다 주식 투자를 더 선호한다. 자, 그 결과로 지금 현재 1, 2주 동안 금값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은 어떨까요? 요즘 다들 버블, 거품 하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빼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잘못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컨대 지금 버블일까 아닐까? 버블이라면 언제 터질까? 그러면 내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자료는 최근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나온 자료인데, 지금 보시면 닷컴 버블, 우리가 지금 버블을 2000년도에 닷컴 버블과 많이 비교하잖아요.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를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도까지 닷컴 버블과 비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닷컴 버블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1995년도 그 당시에 네스케이프라는 회사가 나스닥 시장에 기업 공개 등록을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비교하면 지금 현재 닷컴 AI로 인한 버블은 오픈 AI잖아요. 그죠? 오픈 AI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오픈 AI는 2023년도 3월 달에 예컨대 한 2년 전쯤에 지금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챗GPT-4를 출시를 기념으로 해서 그때부터 AI 산업이 본격 개화되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 3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2000년 닷컴 버블의 시작은 1995년도 네스케이프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때로부터다라고 할 때, 그것과 대응하는 AI 버블은 2023년 3월 오픈 AI의 챗GPT-4
그때부터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그것을 비교해 보면 AI 버블이 닷컴 버블과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가정했을 경우 나스닥 종합지수 주가상으로는 아직 전반부에 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각 버블 시기마다 주도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2000년도에 주가의 버블을 주도했던 회사는 시스코라는 회사였습니다. 2000년도에 시스코인데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주도주입니다. 다들 아시고 있죠. 오픈 AI는 아직 상장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자, 그렇게 비교해 보면 닷컴 버블이 정점이었던 2000년에 시스코라는 회사의 향후 12개월 예상 PER 많이 들어보셨죠? 한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입니다. 이 PER이 그때 100배를 훌쩍 뛰어넘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향후 12개월 예상 PER은 2025년 10월 현재 32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많이들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오라클도 43배에 불과하고 브로드컴 39배, 엔비디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마존 30배, 심지어 알파벳, 구글이죠. 알파벳은 20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23배. 자,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그때의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의 PER과 지금 대표적인 주도주 기업들의 PER은 상당하게 낮다. 지금이 낮다. 그리고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인터넷 가상 공간을 연결하는 인터넷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뭐 우주 항공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다양한 산업 분야로 AI 그리고 기술 산업들이 뻗어 확장했기 때문에 어느 한 산업만 가지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지금은 너무 확장되어 있다. 자, 이런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죠. 실제로 향후 앞으로 엔비디아 기업들 같은 경우 한 주당 순이익, 이걸 EPS라고 그러는데 이 EPS 증가율이 앞으로도 연평균 30에서 40%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PER조차도 전혀 과도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자료 하면은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닷컴 버블이 탁 터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적으로도 아직 버블 붕괴를 우려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자, 그런데 자본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결국 성장하고 항상 성장하잖아요. 다만 매일 성장하고 매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조정을 거치면서 성장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터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 그림 말씀드렸잖아요. 이 같은 자료들도 사실 현재 버블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료들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현재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자료다. 그래서 이 같은 자료들만 믿고 투자에 올인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버블이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조심하는 것을 투자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가 버블이고 언제 터질지도 아무도 모른다면 마찬가지로 오를 때 벌어야 합니다. 대신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모든 투자는 만약의 경우에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윳돈으로 해야 하고 항상 강조드립니다. 목돈을 투자한다면 안전 마진에 해당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상품, 그리고 매달 적금식인 경우라면 배당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성장형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물론 안전자산인 채권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은행에서 매일 1조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 뱅크런 아닌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뱅크런이 아니고 머니무버 자금 이동이죠. 안전한 은행에서 위험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시장으로 이전하는 수요 때문에 그렇더라. 그렇다면 그것이 좋은가? 예컨대 지금 법원은 아닌가? 또한 실제로 법원인지 아닌지는 터지고 나서 알게 됩니다. 물론 과거의 법원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말씀은 조금 전에 자료 화면을 통해서 드렸지만 그것 또한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자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벌 때는 벌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고 투자 목적에 따라서 안전마진인 배당부 투자 상품이나 매월 적금식 투자 상품 그리고 채권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는 결국 돈과 시간의 함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